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 이평선을 보면 5일선, 21선, 61선, 91선 이런 식으로 특정 이평선들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활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 이평선들의 중요도가 높고 또 실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지지와 또 상승하지 못하는 저항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평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특정 가격대, 그런 가격대 또한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가격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수세와 매도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격대 시시각각 변하는데 어떤 가격대가 이평선들처럼 그렇게 특정 가격대가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52주 신고가, 그렇죠? 1년 동안에 제일 높은 가격대, 그래서 우리는 52주 신고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친 종목들만 매매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그런 가격대도 있죠. 해당 종목이 상장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역사적 신고가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위에 매물대가 없는 그런 종목, 그렇죠?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보고 매매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이라는 가격대, 전저점이라는 가격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매매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분봉상으로 당일에 주가를 봤을 때, 그렇죠? 종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한다. 그래서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매매 기준으로 보고 있고, 일봉상에서 전고점과 전저점이 있듯이 분봉상에서 당일 동안에 전고점 또 전저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릴 이 시초가 또한 종가나 전고점이나 전저점, 신고가처럼 이러한 특정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 중에 이 시초가라는 것도 우리가 매매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초가가 갖는 중요한 의미와 또 실제 매매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가 갖는 의미, 그렇죠? 전날 장 마감부터 장 시작까지 해당 종목과 연관된 모든 사항들이 녹아든 가격이 바로 시초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면 코스피 지수의 시초가, 코스닥 종목이면 코스닥 종목의 시초가,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그 해당 종목의 밤에 일어났던 모든 호재성 뉴스, 악재성 뉴스가 다 반영된 것이 시초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장 초반 매도 심리가 강해서 약하게 출발하는지, 또 매수 심리가 붙어갖고 강하게 출발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당 종목이 당일 장 초반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것을 시초가가 결정되는 그 가격대를 통해서 1차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초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봉, 빨간 양봉 또는 파란 양봉, 이런 것을 결정하는 기준가 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올랐다고 해서 양봉이 아니라 당일날 시초가가 기준으로 종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만드는 그런 기준 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봉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겨서, 그렇죠?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만들어지면 빨간 양봉,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음봉이라는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게 만들어져서 파란 음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과 음봉을 만드는 이런 시초가는 중요한 것이, 양봉 마감을 했다는 것은 다음날 강세 출발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음봉 마감했을 때는 다음날 약세 출발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양봉이라는 것, 특히 종가가 고가로 이렇게 양봉 마감을 했다는 것은 그날 매수한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수익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에도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강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일단은 시초가 부근에서는 잡고 있는다는 것이겠죠. 아울러 대기 매수세들도 전일 양봉의 좋은 모습으로 마감한 그러한 종목들은 호재성 뉴스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기성 매수 세력들도 들어와서 매도하는 보유자들은 물량을 내놓지 않고 또 대기 매수세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겠죠. 음봉 마감은 반대겠죠. 전일에 매수한 사람들 종가가 시초가보다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손실난 보유자들이 많아서 다음날 언제 팔까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물량 시초가 때부터 장이 안 좋거나 또는 해당 종목이 밀렸을 때 보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봉의 모습이 나온다면 대기 매수 세력들 또한 쉽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기에 매도 물량은 늘고 매수 물량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봉이냐 양봉이냐 결정짓는 기준이 바로 시초가라는 것이죠. 아울러 당일 시초가는 매우 중요한 매수 매도 기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장 초반 시초가보다 상승하다가 하락 시 이 시초가 라인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된다. 반대로 장 초반 시초가보다 하락하다가 상승 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초가 라인이라는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시초가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9시부터 장이 시작해서 시초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주가가 시초가보다 상승을 하다가 그렇죠. 상승을 하다가 시초가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수한 세력들 보유자들은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면 다 손실이겠죠. 당일 매수 보유자들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초가 라인을 이탈했을 시 주가는 어떻게 되겠죠? 음봉이 되겠죠. 여기서는 시초가보다 올랐으니까 양봉이 되고 음봉이 나왔을 시 자신들이 손실난 물량 시초가를 기준으로 여기서 쏟아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라인이 바로 이 시초가 라인이 된다는 것이겠죠. 반면에 대기 매수 세력들은 시초가를 이탈한다면 그렇죠. 이 종목 음봉으로 빠지는구나. 한 번 더 이때 들어가지 말고 더 기다려 봤다가 그때나 매수해야겠다.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일 매수한 손절성 물량들의 매도 물량 계속 나오고 매수 세력은 들어오지 않고 주가는 시초가 라인을 기준으로 하락을 한다. 그런데 반면 주가가 시초가에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가 시초가까지 조정이 오고 재차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때 손실난 보유자들 시초가를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종목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을 하는구나. 물량을 꽉 쥐고 있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대기 매수 세력들 시초가 라인을 지지하고 상승해 이 종목 더 상승할 확률은 높겠구나. 매수 물량 들어옵니다.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매수 물량은 들어오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처럼 이와 반대로 또 시초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9시부터 시초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초가보다 상승 흐름을 보였을 때, 반대로 시초가보다 하락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시초가 라인까지 상승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매수한 보유자들 다 수익 중이죠. 그렇죠? 시초가를 돌파한다면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겠죠. 시초가를 돌파했을 때는.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 매수 세력 또한 이 시초가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것을 보고 매수 물량이 들어오겠죠. 보유자들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자신들의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고 대기 세력들의 매수 물량은 시초가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겠죠. 하지만 이 시초가 라인을 저항으로 맞아서 다시 떨어진다. 아, 손실 났다가 수익이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시초가 라인을 맞고 내려온다? 팔 사람들은 또 물량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 매수 세력들, 시초가 라인 뚫지 못하네. 저항으로 작용하고 하락하네. 조금 더 봐야겠다.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가는 또 자연스럽게 하락. 그렇기 때문에 이 시초가 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매매 기준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초가라는 것은 물량 털기와 물량 매집을 위한 미끼 가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일선과 이격도가 큰 갭상승 시초가는 매우 위험한 구간이죠. 왜? 물량을 털기 위해 일반 개미 투자자들 추격 매수를 유발해서 이 종목 5일선과 이격도도 큰데 갭상승에서 출발한다. 뭔가 있겠구나. 추격 매수 막 들어오죠. 조금 상승시켰다가 그대로 기존 세력들 물량 매도로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 털기를 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테마주들, 아주 특별한 경우 강한 테마주들은 5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져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목들은 5일선과 이격도가 큰 이런 갭상승, 시초가를 띄워놨을 때 물량을 털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량 매집을 위한 미끼 가격, 전일 종가보다 전일 종가보다 시초가를 개파락시켜서 마이너스 출발이 되는 것이겠죠. 손절성 물량을 받아먹고 종가를 양봉으로 마감한다. 하지만 전일 가격보다는 하락 마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전일 종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날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3%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전일보다 마이너스 3%로 개파락 출발. 당연히 보유자들 손절성 물량 나오겠죠. 그렇죠. 그 물량을 매집을 하기 위해서 시초가 개파락부터 이제 서서히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종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죠. 시초가는 마이너스 3%, 종가는 마이너스 2%.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전일 종가 대비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는 마이너스 1%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개파락을 시키고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캔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 이런 것을 매집봉이라고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 특정 가격 밴드 안에서 계속 이렇게 개파락시키고 그리고 양봉을 만들고 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는 모습, 이런 횡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시초가를 개파락시켜서 활용하는 미끼 가격으로,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손절성 물량 받아먹는 그런 매집을 위한 미끼 가격으로도 활용을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초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매매 방법으로 기준 라인으로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이평선 그리고 최근에 캔들과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서 시초가를 본다면은 더욱더 정확도가 높은 매매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시, 하나의 캔들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시초가와 캔들의 활용, 십자형 캔들,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죠? 도지, 그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이 비슷한 그런 캔들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십자형 캔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그렇죠? 오늘 십자형, 내일도 십자형, 모레도 십자형, 이런 식으로 며칠간 십자형이 나와갖고 시초가가 이 십자형 매수세와 매도세에 그런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캔들 유형이 나왔는데 이 시초가가 어느 순간 그렇게 팽팽하던 그런 기세를 뚫고 장 초반부터 갭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기간 조정을 끝마치고 상승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지형을 한번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십자형 캔들. 그렇죠?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모양을 어쨌든 간에 처음에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저가까지 찍고, 그리고 종가는 다시 시초가와 유사한 모습. 반대로 지금은 시초가부터 상승을 했지만 시초가부터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또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래서 고가를 만들고, 하지만 종가는 시초가와 유사한 그런 가격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결국 이런 시초가와 종가의 모습이 거의 유사한 이런 가격대에서 종가, 시초가, 종가, 시초가, 종가. 그래서 첫 번째 도지형의 장중 변화의 모습을 봤을 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힘겨루기가 매수세가 이기죠. 그래서 고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내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가는 다시 매수세에 의해서 시초가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만들고, 이 두 번째는 매도세가 먼저 장 초반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를 만들고 이내 장중에 매수세 출현, 고가를 만들고 다시 매도세, 종가는 시초가와 유사한. 그래서 결국 캔들의 모양은 이런 모습이던 이런 돛지형. 그래서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나온 이런 종목들 중에 이런 십자형이 많이 나오는 캔들의 유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가놀이의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장대 양봉 이후 이런 돛지 캔들, 십자형 캔들, 기간 조정하는 캔들, 가격은 크게 하락시키지 않고 이평선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초가가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시초가가 높게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한다. 기간 조정을 마치고 2차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런 고가놀이를 하다가 시초가가 개파락해서 약한 모습을 나온다. 평상시에 이런 십자형과 달리 매수세와 매도세 팽팽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이런 시초가가 강하고 약한 모습을 나왔을 때 이것은 추세가 2차 상승, 이것은 추세가 더 이상 고가놀이에서 끝나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시초가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가놀이라는 것이 항상 장대 양봉 뒤 돛지형 캔들, 십자형 캔들이 힘겨루기가 나오다가 항상 상승만 하느냐? 아니겠죠. 하락도 나오겠죠. 상승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것을 여기서 붙은 단타 매수 세력들,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다 받아먹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2차 상승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상승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락했을 때는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장대 양봉 뒤 여기서 매수했던 이 매수 세력들, 여기서 물량 다 정리하고 이제 끝난 종목, 그래서 하락을 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를 통해서 힘겨루기가 나오는 이런 십자형보다 좋은 모습으로 시초가가 형성돼서 올라갔을 때는 상승, 반면에 십자형 캔들 나오고 개파락하는 모습 나왔을 때는 이 종목 약세의 흐름, 이제 고가놀이도 끝나고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신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초가와 캔들을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시초가와 이평선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초가가 뭐 중요한 이평선이죠. 주요 이평선 20, 60, 90일 등 이런 이평선 아래에서 형성될 시 강한 하락 반전 신호가 되고 시초가 위로 바로 회복을 해줘야지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뭐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 위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느닷없이 주가가 21선 아래서 개파락해서 딸랑거리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종목이 다시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파락해서 21선 아래로 빠졌던 이 위치에서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는 추세가 끝난다는 것이겠죠. 이 개파락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매도 세력이 이 종목에 대한 신호로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나왔을 때는 바로 20일 이평선이던 뭐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이런 주요 이평선을 바로 회복을 해줘야 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추세 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초가가 특정 이평선까지 개파락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추세 이것도 유지가 된다. 이 얘기 또한 21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아주 강한 종목이라서 뭐 5일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뭐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가가 어느 한 날은 5일선을 타다가 21선까지 이렇게 개파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초가가. 그렇다면 이 시초가가 이렇게 개파락까지 나왔지만은 이 2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계속해서 추세 유지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파락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 중소형주들, 일시적인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매도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나오는 종목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위에서 개파락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아직 더 이상 깨지 않고 하락했더라도 이 시초가의 모습을 봤을 때 추세가 유지가 가능하다. 이것은 시초가만으로 단독으로도 매매 기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캔들과 또 이평선들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매매의 기준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격대, 그런 뭐 종가 또는 고가, 뭐 신고가 이런 가격대, 중요 가격대들 중에서 이 시초가라는 이런 장 초반 시작하는 그 가격대의 의미와 그리고 실제 매매 기준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 시초가에 대해서 한 번쯤 들으신 내용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 이런 기준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준들이니까는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차트를 한번 또 다른 종목들, 여러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 시초가를 꼭 읽어내는 그런 안목과 또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그런 기준 라인으로 또 하나 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